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전 가장 따져봐야 할 부분은 바로 내가 여태 노동소득으로 힘들게 모은 자산의 원금 보장 또는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일 겁니다. 그래서 출시된 상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덱스의 신상품 버퍼 ETF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죠. 이 상품의 특성상 상당히 높은 안정성을 지녔기 때문에 최근 미국 은퇴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혔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부머 캔디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1편에서는 대략적인 상품의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 ETF가 왜 최신 은퇴의 트렌드가 되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위의 내용과 곁들여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 ETF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S&P 500에 투자하는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하락해도 손실을 0%로 완충해주는 장치인데요. 반면에 수익은 매년 16%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간중간마다 캡과 버퍼를 보장하진 않지만 만기에 다가갈수록 이게 이론적으로 맞춰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는 우리가 2년 또는 3년짜리 회사채를 사는 행위와도 비슷하죠. 중간에 매도할 수는 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 손실을 막아준다는 상품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국 상장 버퍼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터라는 곳에서 만든 피젠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현재 국내에 상장된 상품은 3월 상품이죠. 이 상품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의 시작 지점과 만기 종료되는 시점이 1월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실제로 이 이노베이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스파이의 버퍼 ETF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월별로 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현재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우측 끝부분에는 잔존 만기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내 상품처럼 잔여 캡과 버퍼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매일 업데이트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국내에는 3월 버전만 있는 반면 미국에는 매월 이 상품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앞선 종목의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있습니다. 바로 BUFR이라는 티커를 가진 상품인데요. 운용사가 조금 다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곳에서 출시한 상품인데요. 설명대로 매월 분산 투자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진입해도 무관한 종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각 월별의 잔여 기간, 잔여 캡, 잔여 버퍼 수준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고 가시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선 영어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볼 수 있고요.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상품의 경우 버퍼가 10%로 고정된 값이고 우측에 이니셜 캡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최초 캡이 적용되는 수준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매월마다 각 ETF를 운용하는 이노베이터의 P 시리즈는 P젠이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래된 ETF인데요. 반면에 BUFR은 각 월에 해당하는 상품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순자산 규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버퍼 ETF들의 규모는 JP모간의 커브드 콜 시리즈들보다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골드만삭스의 GPIQ나 GPIX보다는 훨씬 큰 규모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O와 3년간의 성과 비교를 차트로 보겠습니다. 총 수익률 측면에서는 VO보다 뒤처진 결과이긴 하지만 2022년도 하락장에서의 차트를 보면 비교적 적은 변동성으로 잔잔하게 우상향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버퍼 ETF의 진가가 발휘된 시점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최근 한 달의 성과를 놓고 보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이트상에서 약 4년간의 백테스트를 확인해보면 수익률은 조금 뒤처지는 반면 변동성은 거의 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상당히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 성장률과 뛰어난 방어력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슈드와 함께 비교해보아도 수익률과 MDD 수치가 크게 뒤처진다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버퍼 ETF의 뛰어난 방어력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현재 출시되어 있는 코덱스 상품의 기초 지수를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자세히 보기라는 탭에서 기초 지수의 과거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출시된 상품은 3월 버퍼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이 기초 지수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준, 셉템버, 디셈버와 같이 6월, 9월, 12월 상품도 있죠. 아마 3월 버퍼가 인기가 좋으면 밑에 있는 3개의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5년간의 성과를 비교하면 전부 기초지수가 있어서 비교가 가능한데요. 가장 맨 밑에 S&P 500의 TR 경우 18.86%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인 반면 버퍼 ETF들은 대략 14% 수준이었습니다. 그중 3월의 성과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한 기초지수와의 데이터 비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성과를 비교해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죠. 3월 상품을 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낮을수록 변동성은 줄어든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P 500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큰지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매 영업일마다 계산했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서 나타나는 계산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수치가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증시에 꽤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2022년 하락장에서의 성과 비교입니다. 역시 버퍼 ETF답게 S&P 500보다 말도 안 되는 방어력을 보여주었죠. 해당 기간 슈도와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더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과 변동성을 볼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환율인데요. 보통 미국 주식과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의 스파이를 보게 되면 하락하는 기간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반면 상승기에는 반대로 움직이죠. 원화 투자자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원화에 대입한 차트로 비교해보자면 위와 같은데요. 금융위기 시절 달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0%에 달했지만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이 폭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까 전 보셨던 수익률과 변동성에서 각 일자별로 환율을 대입해주면 훨씬 좋은 수익률과 좋은 변동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연평균 수익률 10%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결과치가 나왔죠. 이 데이터를 보기 좋게 개선도로 수치를 표현하면 수익률에서는 약 4.5% 수준의 상승 효과가 있었고 MDD는 약 4% 수준만큼 더 완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초지수가 아닌 실제 상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PGEN과 BUFR 그리고 S&P 500 지수를 환율까지 대입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순수 이 ETF들의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원화로 환산하게 된 결과가 우측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수익률이 5%가량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변동성은 생각보다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전략의 시간 가치 때문에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버퍼 ETF를 미국 직투 계좌에서 어떠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치는 각 연도별 연평균 수익률과 그 수익률에 환율까지 포함시킨 데이터를 함께 표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2022년인데요. 최근 10년 사이 꽤 의미 있는 하락장이었습니다. 단순 ETF의 성과 자체만으로는 버퍼 ETF의 마이너스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지만 실제 환율을 포함시켜보면 거의 원금을 보전한 수준의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해는 S&P 500의 수익률이 25%를 넘으면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미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 기준으로 좋게 봐야 10%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다면 버퍼 ETF와의 이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버퍼 ETF의 경우 일반 배당주 투자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측면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세율적으로 확실히 유리한 자가배당 방법을 택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 건강보험료 내년에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연금 계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도 S&P 500 투자자였다면 절대 매도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버퍼 ETF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피젠의 경우 거의 원금이 보장된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자가 배당에 있어 이만한 상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데이터를 놓고 보니 왜 최근 미국에서 버퍼 ETF가 베이비 부머의 은퇴 상품으로 이슈가 되는지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자산을 혼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이 상품이 굉장히 심플한 대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채권 투자가 어떤 맥락에서는 주식의 하락을 완충하고자 투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가배당 전략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투자로 어떤 비율을 인출해야 가장 좋은지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유한 책방 유튜버분의 영상을 즐겨보는데 여기에도 관련한 내용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기초지수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9월, 12월의 기초지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코덱스에서 이번 3월 버퍼 상품의 성과가 괜찮다면 향후에도 계속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3월 상장 시점 진입을 못하셨다면 이 시기에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라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SCHD에 이 버퍼 ETF를 일반 계좌든 연금 계좌든 꼭 섞어서 담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는 제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한 게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아직 이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당금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서 버퍼 ETF의 발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mon이였습니다.